안녕하세요.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한 하연입니다. 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캘거리에서 한 조이입니다. 하연님은 워킹홀리데이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될 생각을 하셨어요? 저는 막연하게 해외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외에서 살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. 돈을 벌면서 쓸 수 있는 게 조금은 해외 생활에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 워킹홀리데이라는 걸 해봐야겠어. 그래야 내가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, 버킷리스트 같은 거라고 해야죠. 그런 걸 좀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캐나다라는 나라를 정하게 된 이유는 뭔가 영어를 배우고 싶은데 좀 그래도 오리지널 영어라고 해야 될까요? 제 기준상 좀 제대로 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캐나다가 떠올랐고 제가 5살 때 그 서울 지하철에서 캐네디언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배지를 준 적이 있어요. 캐나다 국기에. 근데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. 그 배지가 아직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언젠간 캐나다를 가겠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캐나다와 그렇게 인연이 생겼고 정말 좋은 경험으로 잘 다녀왔어요. 전 너무 정말 외로워했거든요.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더라고요. 맞아요. 역시 미화되는 게 진짜. 저는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. 저는 한 3개월 전, 딱 4월에 한국에 돌아왔어요. 근데 진짜 그 1년이 무색하게도 다녀온 것 같지가 않은 거 있죠. 그냥 너무 꿈 같아요.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갔다 온 게. 근데 하연님은 왜 밴쿠버로 워킹홀리데이 가셨어요? 사실 그냥 막연하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캐나다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랐던 곳이 밴쿠버였어요. 그래서 사실 지역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했고 난 밴쿠버를 가야지 라고 정해놓고 지역을 보니까 뭐 캘거리도 워홀러들이 많이 간다는 걸로 알게 되었고 또 토론토라는 또 유명한 큰 도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1년을 가 있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토론토는 또 너무 춥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밴쿠버가 살기도 되게 좋은 날씨다라는 걸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쪽을 선택을 했고 후회는 없어요. 그러면 밴쿠버의 첫인상? 어떤 거 있었어요? 밴쿠버의 첫인상은 전 사실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 밴쿠버를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생각난 그런 것 같았어요.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좀 작은 도시였지만 뭔가 있을 거 다 있고 되게 좋았고 또 제가 밴쿠버 살면서 정말 가장 좋아했던 게 딱 오른쪽을 고개를 돌리면 바다가 보이고 왼쪽을 고개 돌리면 산이 보이는 이런 밴쿠버는 조금만 나가면 바로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로 산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도 뭔가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그게 진짜 개인적으로 힐링이 많이 되는 것이었어요. 동양인이 많은 편이었나요?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밴쿠버는 대도시다 보니까 동양인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딱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 다운타운을 돌아다니거나 이랬을 때 나랑 비슷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네?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질감이 덜했던 것 같아요. 도대체 누가 진짜 캐네디언일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양인이 정말 많았고 근데 이제 좀 저는 특이 케이스잖아요.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막 많다는 느낌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느꼈거든요.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교환학생이나 어학 연수로 온 사람들, 또 워홀 오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갔대요.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와서 내가 이거는 정말 얻고 돌아왔다. 외국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. 지지 않을까 해요. 이게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대한 두려움만 진짜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외국인만 오면은 나도 빨리 영어를 잘해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든지 이 사람을 도와주든지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됐거든요. 근데 뭔가 지금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누군가 나한테 와서 How are you? 하면 나도 그냥 I'm good 하면서 이제 맞받아칠 수 있고 뭔가 지하철에서 누군가 길을 물어본다면 나도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자신감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영어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고요.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
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면서 제일 많이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시야나 뭐 문화 경험을 꼽고 싶습니다. 조이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저도 되게 공감을 해요. 저는 지금 딱 얘기했을 때 생각난 게 뭐였냐면 버스를 탈 때 그 휠체어 맞아. 타신 분들이 진짜 많이 타시는데 그 누구도 서두르는 사람이 없고 그냥 기사님이 그거 휠체어 탈 수 있게 뭐라고 하죠? 그 경사로를 내려주고 그분이 타고 앉아서 안전벨트 매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주고 그걸 다 모든 승객들이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잖아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였으니까 그게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. 밴쿠버에서는 집을 어떻게 구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인 시절에 갔어서 일단은 첫 번째로 호텔 격리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에서 나머지 격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2주간 격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살 곳을 구해서 갔는데 저희님처럼 보통 여울러들이 외국에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에어비앤비를 잡고서 그 기간 동안 집을 직접 보러 다닌다고 뷰잉이라고 하죠. 그걸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 2주를 자가격리를 해야 됐었고 워홀러들이 짐이 엄청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짐을 제대로 2주 동안 풀지 못했어요. 왜냐면 다시 쌓일 엄두가 안 나서. 그래서 그냥 자가격리 끝나고 바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했는데 한국에서 그 한인 커뮤니티 거기서 이제 구해가지고 직접 뷰잉은 하지 못했지만 그냥 나 거기서 살고 싶다 나 지금 워홀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국인 집주인으로 있는 홈스테이는 아니고 그냥 홈쉐어 개념으로 할 수 있었던 곳에서 살게 되었고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구했고 집 자체는 그냥 완전 하우스였어요. 동네는 그냥 캐네디언들 외국인들이 사는 그냥 한적한 동네였고요. 그리고 다행히 호스트맘도 괜찮았고 룸메도 괜찮아서 2주 자가격리를 제외한 나머지 1년은 그냥 거기서 다 지내게 됐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교통편 편하게 다운타운에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밴쿠버는 정말 근교 여행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었는지 궁금하네요. 저도 코로나라서 많이 여행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여기저기 가기는 갔더라고요.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해서 빅토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. 거기에 이제 BC 주유사당이라고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있고 거기 옆에는 또 페어먼트 호텔 진짜 유명한 곳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주변으로 이제 여행을 한번 다녀왔었고 또 조프리 레이크라고 정말 예쁜 에메랄드빛 호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저는 너무 그게 예뻤고 등산이어서도 힘들었는데 그런 힘듦을 다 싹 잊게 해줄 너무 예쁜 호수라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고 근데 이런 자연 경관에 있어서는 아마 캘거리에서 지냈고 거기 여행을 했던 조이님에는 잽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게 진짜 예쁘게 봤던 호수로 좋은 경험이 있었고 저는 좀 아쉬운 거 있어요.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던 게 이제 밴쿠버는 차로 2시간 반이면 시애틀을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 시절에는 차로 또는 버스로 되게 자주 다녔다고 했는데 지금 또 오픈이 됐더라고요. 근데 제가 딱 마침 코로나 시기 때여서 그렇게는 못 가본 게 좀 아쉬웠어요. 2시간 반 차로 가면은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짧은 거리란 말이죠. 그래서 혹시 지금 어울을 가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고 근데 나중에 뭔가 기회가 되면 그런 로드트립 너무 하고 싶어요. 자연경관이 캐나다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뭔가 워홀 할 때는 이제 삶에 적응됐다 싶으면 일하느라 바빠서 또 여행을 많이 못 가지 않았나. 지금 다시 워홀을 간다면 정말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, 세 번째 워홀을 계속 가는 것 같아요. 진짜 딱 한 번만 가고 그치는 게 아니라. 맞아. 뭔가 처음에는 뭐 힘들기도 하고 뭐 모든 게 처음이니까 다들 다 챌린지 같았지만 한 번 갔다 오니까 두 번째, 세 번째는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용기? 뭔가 어디선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혹시 하연님은 두 번째 워홀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저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는데 이번에 워홀 프렌즈 모임 한 번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모두들 두 번째, 세 번째 워홀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
사실 캐나다 갔다 와서 이제 뭐 졸업도 해야 되고 뭐 취업도 해야 되고 좀 다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이 적응이 되고 여기에 다시 익숙해지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만약에 또 워홀을 가게 된다면 가고 싶은 나라는 생각은 해놨어요. 오,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? 저는 그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살짝 그 영국 같은 쪽으로 워홀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, 아니면 좀 일본이나 대만 같은 좀 가까운 곳으로 워홀을 가면 한국을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해보았습니다. 그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에 진짜 공감이 되는 게, 나중에 30살 넘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라는 게 조금은 그럼 한 번이라도 가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 번 갔다 오니까 또 생각보다 재밌네? 물론 힘든 게 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. 그냥 다 미화가 돼가지고. 맞아요. 정말 나가본 사람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누가 가라고 해서 만족하는 워홀을 하는 것도 아니고,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, 저는 거기서도 분명 뭔가 배우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워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한번 도전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.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지금까지 조이, 하연,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